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상승 속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번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승자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전 세계 증시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 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단순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반등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 이후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튀어오르고 하루는 훅 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에도 여기저기서 튀어올랐다가 훅 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밑에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여기서 사면은 또 하루 만에 몇십 프로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밑으로 쭉 빠졌을 때 밑에서 사고, 자, 튀어오를 때 고점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참 쉽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대로 상상대로만 된다면은 하루 이틀 만에 5%, 10% 수익은 거저 먹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5천만 원 투자로 겸손하게 하루에 5%만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250만 원씩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시장에 막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액으로 하다가 금액을 점점 굴리면서 손실폭이 커지면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도박판이든 주식판이든 언제나 신참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액을 크게 늘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멘탈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영웅,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피터 린치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과거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했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마젤란 펀드를 운용한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9.2%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래서 13년 통틀어서 수익률 2700%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특히 이런 수익률은 1987년 역사상 최악의 하락 중의 하나라고 꼽히는 블랙 먼데이를 경험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경이로운 수익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977년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을 때 1억 원을 마젤란 펀드에 넣어 두었다면은 13년 뒤에는 27억 원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13년 동안 가만히 놔두기만 했어도 27억을 손에 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7억 이상을 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파란 선이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 곡선인데 같은 시기 이 S&P 50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운용을 시작했던 지점이 이 지점이고 은퇴를 한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자, 이 기간 동안 가파르게 수익률을 높이면서 13년 동안 2700%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 전에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마젤란 펀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뒤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M 포커스 펀드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펀드였는데요. 자, 98년부터 2008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 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수익률 18%, 10년 동안 5배나 상승하는 가장 성과가 좋은 펀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펀드에 투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1%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펀드는 이렇게 10년 동안 5배가 올랐는데, 자, 이 5배가 오르는 동안 투자자들은 연간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보면서 시장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자, 이런 현상들이 사실 이 두 개의 펀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1억을 넣어두고 10년만 기다렸다면 27억. 자, 1억을 넣어두고 10년 보유했다면 5억이 되었을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거죠. 왜 그런가? 자, 왜 그런가를 이제 추적해서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은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 다시 말해서 펀드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고점을 향해서 갈 때 펀드를 매수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락 조정이 찾아오면은 여기서 다들 손절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하면 이 고점 부분에서 사람들이 펀드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고점에서 매수했다는 생각 때문에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펀드를 운용한 운용력들 배만 불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서 4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변의 소음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항상 더 많이 하락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온갖 언론에서 비관론을 쏟아대면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를 하고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상승장에서는 더 높이 상승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 기업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 오를 때는 더 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탐욕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떨어져서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충동 매매, 이것 때문에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보더라도 오를 때는 수익을 조금 낸 후에 수익을 확정짓고 너무 빨리 매도하게 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는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고, 또 조정이 찾아오면은 결국에는 손절을 하면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주가가 오르는 것,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피델리티 고객들 중에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계좌는 어떤 계좌였냐? 바로 죽음 사람들의 계좌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 자신이 투자한 사실조차 잊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열심히 매매를 한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손실이 난 사람들도 많았고, 이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졌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번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산 아모레퍼시픽 주식 찾아가세요라는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1972년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태평양화학 주식을 받았던 임모 씨가 2014년 40년 만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평가액을 환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 상당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사주 조합 배정을 받았는데 40년 만에 찾아가라 해서 가봤더니 1억 3천만 원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하니까 누가 가장 좋으냐?
오너가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 자, 올해 들어서 순자산이 9조 원 증가했다. 자, 지금은 더 많이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있기만 해도 자, 이런 회사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산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요즘 주변에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칼같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칼같이 매매를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현실 속에서는 사실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 감으로 바닥과 머리끝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의 격언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 파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그렇지만 뭐니 해도 길게 보고 편하게 투자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고른다면은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기업은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저 그런 잡주, 테마주를 조심하십시오. 급등락에서 한몫 챙겨보려다가 쪽박을 찾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